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괜히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괜찮을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 이제가 성인이 된 꽃다운 10명의 청춘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들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1년 5월 밤, 한 기숙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3월보다 좀 올랐어. 나 수능 때까지 점수 많이 올려서 대학 가면 운전면허 따서 같이 놀러 다니자. 엄마 사랑해. 나 끊을게. 학생들이 공부하던 곳은 5층으로 지어진 기숙학원 건물입니다. 5층 휴게실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5층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교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탈출이 가능한 출입문은 이미 연기가 가득 찬 휴게실을 지나야 있었습니다. 교실에 갇힌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유독가스를 마시며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5층은 사실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 변경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창고를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2000년 2월, 관할교육청은 시설 변경 신청을 받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5층 창고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용도 변경을 승인합니다. 관할소방서는 같은 해 9월 특별 소방 점검을 하면서 피난시설이 없음에도 점검부 건물 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 피난시설 적절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괜찮을 거야.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린 10명의 꽃다운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던 강의실은 검게 타버린 채 참고서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 발생한 예지 기숙학원 화재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8년 한 병원. 이 병원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운영되는 곳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응급실에선 환자들이 신음을 토해내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층 응급실 옆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어두워진 응급실 안으로 연기가 들어옵니다. 유독가스를 피해 탈출해야 하는데 꺼진 형광등이 다시 켜지질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모든 병원은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규정에 따르면 자가발전 시설은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각각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자가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은 용량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가 점검한 관할 보건소는 상급기관의 점검 지침을 무시하고 병원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병원은 자가발전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불길이 잡힐 3시간 동안 25명의 우리 가족들이 어둠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져 생긴 욕창 때문에 입원한 아내. 매일 병원에 갔는데 하필 그날 가지 않았던 남편은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남편은 새까맣게 변한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밤 무릎이 아프다는 말에 붙여준 파스를 발견합니다. 그제야 남편은 아내를 알아보고 오열합니다. 허리가 아파 입원하신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시면 추우니 주말 지나 월요일에 퇴원하자고 아들은 퇴원 날짜를 미룹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에 달려온 아들은 심폐소생술을 받는 어머니를 그저 넋놓고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어머니라고만 불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써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부디 다음 생이 있다면 어머니가 저의 아들로 태어나 주세요. 계시는 곳에서 고통 없이 편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괜찮을 거야. 지금도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